간단한 드론 비행으로 시작된 것은 운영자의 호흡을 떠난 냉담한 발견으로 끝났습니다. 조종사는 공중에서 풍경을 포착하는 동안 하루의 요새를 날아갔을 때, 특이한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바위 한가운데에 있는 신비한 문,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곳에서 날아갔다. 그가 다가가면서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드론은 일반적으로 인상적인 공중 전망을 포착하는 데 사용되지만, 이 연산자는 허리어의 역사를 여행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바위가 많고 가파른 산지형의 꼭대기에 위치한 수직 절벽 위에 작은 문이 드러났습니다. 허리어 자신의 강력한 것은 그의 도전적인 수직 상승으로 유명하며, 하늘을 향한 사다리처럼 바위에 직접 조각된 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경로 중 하나이며,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조작해야 합니다. 야다바 왕조의 요새 데이터의 구조는 마라타스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요새는 역사적 중요성과 그것이 제공하는 인상적인 파노라마 전망으로 유명하지만, 이 작고 독특한 발견은 새로운 미스터리층을 추가했습니다. 드론에 의해 캡처된 이미지는 요새 꼭대기의 바위에 내장된 작은 노화문으로 보이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요 도로에서 숨겨져 있는 요새의 덜 바쁜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등산객이나 탐험가에게는 즉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은 자연적인 암석과 거의 합쳐졌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등반가조차도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이 무인 항공기 운영자가 내부에서 모험을 시작할 때까지 문이 최근에 문을 열었는지, 또는 수세기 동안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들어갔을 때 냉담한 감각이 그를 감싸서 목의 머리카락이 강렬해졌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압제적이고 혼란스러운 에너지가 들어있는 공기는 그것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빨리 돌아서서 떠났고, 무언가가 그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벗지 못했습니다. 한 번 중국 교수형관, 그것들은 사천, 인난, 후베이 지방에서 보민족 그룹을 포함한 여러 문화에 의해 수행되는 고대의 신비한 장례식 연습입니다. 1000년 전의 날짜를 둔 이 관은 절벽에 정지되거나 큰 높이의 동굴에 배치되어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관을 교수하는 관행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진다. 관을 높은 곳에 두는 것은 고인이 하늘에 다가가서 동물과 홍수의 몸을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높이는 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중공 나무 트렁크로 만든 관은 종종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발견되며, 이들 중 다수가 약탈과 파괴로부터 보존되었습니다. 이 관을 걸는 기술은 당시에 제한된 도구와 기술을 고려할 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롱여산과 진샤리버의 목구멍과 같은 곳에서는 수많은 교수형관을 볼 수 있으며, 이 고대 문화의 장례식 신념과 관행에 대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연습이 사라졌지만 교수형관은 중국에서 중요한 문화유산과 관광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2번, 집에 숨겨진 지하 터널. 발 아래 숨겨진 공간을 발견하는 데는 의심할 여지 없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미지의 프레디 구델의 여정은 자신의 도서관에서 이상한 문을 발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그를 조사하게 했으며,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선반 뒤에 숨겨진 카메라가 발견되어 더 많이 탐색하면서 그는 지하 터널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과거의 종들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보지 않고 저택을 통해 움직일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한편 일리노이주 부부는 자신의 집에서 비슷한 발견을 했습니다. 갱신하는 동안 그들은 보도 아래 입구를 발견하여 1세기 이상 그대로 남아있는 숨겨진 카메라로 가져갔습니다. 이 방 안에서 그들은 아크와 많은 땅을 발견했으며, 그 당시에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터널은 1895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원래의 목적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믿어집니다. 밀수, 배기경로 또는 기타 끝에 사용되든 이 숨겨진 공간은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집 아래에서 이야기를 재발견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그 매력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발견은 시간 캡슐처럼 느껴져 지난 시대의 비밀을 잠금 해제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일했으며 심지어 피난처를 찾는 방식에 대한 빛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마다 과거와의 더 깊은 관계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 집들이 유지할 수 있는 이야기에 또 다른 미스터리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번, 에펠탑에 있는 아파트. 에펠탑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기념물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상적인 건축물과 도시의 파노라마 전망 때문에 타워를 알고 있지만 에펠탑에는 3단계의 작은 개인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아파트는 탑을 설계한 엔지니어인 고스타브 아이펠 자신이 개인적이고 독점적인 공간으로 지어졌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및 욕실이 있는 스위트룸입니다. 에펠은 이 아파트를 사용하여 특별한 손님, 과학자 및 당시에 뛰어난 임무를 받습니다. 아파트에 있던 가장 유명한 방문객 중에는 발명가 타머스 에디선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겸손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원래 가구와 기관 물체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관광 명소가 되어 방문객들이 에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탑의 나머지 부분과 달리 아파트는 일반 대중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으므로 에펠탑의 매우 독점적이고 특별한 부분입니다. 이 공간에서 파리와 주변의 인상적인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번호 4. Porvacin. 그것은 러시아 투르바 공화국의 테레콜 호수에 있는 섬에 위치한 신비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느니 강화된 단지는 그들의 목적과 탑승자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연구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포어 베즈인이라는 이름은 템베노 언어로 머드하우스로 번역되어 진흙벽돌로 사이트의 주요 건축을 반영합니다. 포어 베즈인의 디자인은 특이하며 벽은 약 3.5헥타르의 직사각형 면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벽 안에는 일부 구조물이 있는데 일부는 성전이나 궁전일 수 있다고 믿는 중앙 건물을 포함하여 여러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처분은 중국 건축적 영향을 암시하며 그 당시 이 지역에 제국을 설립한 터키, 그룹인 위고어즈의 가능한 사용에 대한 이론을 이끌었습니다. 포어 베즈인의 목적은 여전히 논쟁입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군사력, 행정센터 또는 영적 후퇴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원격 위치와 일일 인공물 부족은 사이트의 해석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 조사는 단지의 대부분을 파괴한 화재의 징후를 밝혀냈지만 이 사건의 상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원격 감지 및 분석과 같은 고급 기술과 관련된 발굴 및 최근 연구는 포어 베즈인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단일 기념비적인 노력으로 건설되었으며 버려지기 전에 잠시 동안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포어 베즈인은 고고 학적 수수께끼일 뿐만 아니라 산악 풍경과 그것을 격리시키는 호수로 둘러싸인 훌륭한 자연의 아름다움의 유적지입니다. 그 미스터리는 과학자와 관광객 모두의 오래된 구조에 대한 불안정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낍니다. 포어 베즈인의 각 새로운 발견은 역사적 퍼즐에 대한 추가 작품을 제공하여 한때 시베리아의 외딴 지역에 거주했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번호 포레스트 펜의 재무부. 2010년 부유한 미술 수집가인 포리스트 펜은 뉴멕시코산의 어딘가에 금과 귀중한 유물로 가득 찬 가슴을 숨겼다고 밝혔을 때 전 세계의 보물 사냥꾼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보물은 애매모호한 것으로 남아 있었고 모든 곳에서 모험가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신비입니다. 수수께끼와 단서로
가득 찬 검색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다음 2019년에 보물이 마침내 발견되었고, 발견은 특별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보물 상자는 콜로라도의 레드 마운턴 통과 근처의 부상당한 들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위치는 칩 드라이버인 데니 버프 던가 눈을 닦는 동안 가슴에 달려있을 때까지 몇 주 동안 두꺼운 눈층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가 눈과 잔해 사이를 파는 동안 그 안에 쓰여진 펜의 재무부라는 단어가 있는 가슴을 발견했습니다. 버프던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골던 주엘미듀한 바이에즈 앨범의 사본과 채터누거, 추추의 빈티지 에디션의 다양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발견은 포리스트 펜이 서명한 원고가 닐 다이먼드의 CD 아래에 조심스럽게 배치되었습니다. 이 가슴은 단순히 귀중한 물건의 모음이 아니라 보물을 찾는 사람과 직접 연결된 역사였습니다. 이 발견은 보물 사냥의 역사에서 포레스트 펜의 전설에 새로운 장을 추가했습니다. 예술적, 역사적 보물의 내용은 계속해서 보물을 잘 찾는 사람들을 수년 동안 계속 사로잡고 영감을 줄 것입니다. 6번, 나카의 결정의 동굴. 2000년 멕시코 나카, 네이커의 작은 마을 근처의 산에 있는 광부들은 새로운 미네랄 퇴적물을 탐험하기 위해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날 발견한 것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깊게 발굴되면서 특별한 동굴에 들어갔다. 이 광대한 말굽 모양 동굴은 모든 방향으로 끝없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석고 결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부는 25피트 이상을 측정하여 벽, 바닥 및 지붕에서 서 있는 거대한 전화 게시물과 비슷해 초현실적이고 놀라운 장면을 만듭니다. 이 결정은 챔버가 물로 가득 차 있을 때 극심한 열에서 형성되었으며 온도는 50도를 초과했습니다. 나중에 결정의 동굴로 알려진 동굴은 아연미 등이 풍부한 산 아래에 묻혔습니다. 그의 발견은 전 세계의 과학자와 연구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과학적 미스터리도 제시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더 철저하게 탐구함에 따라 여전히 숨겨진 카메라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단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굴의 탐구는 도전을 일으켰습니다. 결정은 너무 섬세하여 추가 발굴로 인해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동굴에 대한 접근은 광산의 워터펌프의 작동에 의존했습니다. 2015년에 채굴이 중단되었을 때 동굴은 다시 홍수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연구원들은 결정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구의 깊이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자연의 경이로움의 생존을 보장했으며 그곳에서 미래 세대가 그것을 존경하기 위해 표면 아래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번호 7. 정글 한가운데의 배. 우리는 이 목록을 예기치 않은 발견으로 시작합니다. 정글 한가운데의 거대한 배. 아마도 당신이 그런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상태에서는 훨씬 덜 상상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탐험가가 허핑턴 포스트에서 그의 여행을 기록한 섬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그들은 섬 생활을 즐겼고 갑자기 해안에 박힌 배에 달할 때 작은 원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섬에 있었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배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완벽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버려진 선박이 자연적으로 취해지거나 낙서 및 기타 악화 징후로 파손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들어가자 그들은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여전히 항해할 준비가 된 것처럼 파괴나 포기의 징후는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섬 주민들에게 배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답을 얻을 때 이야기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 배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때로는 응급 상황에서 호텔로 사용되었지만 사람들은 같은 목적지에 대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피했습니다. 번호 8. 터키 남서부의 데린 리버 강둑에는 카우 노스 무덤이 있으며 인상적인 석회암 절벽에 직접 조각되었습니다. 이들은 고기의 마운드로 이 지역의 역사에서 독특한 장소를 차지하는 예기치 않은 역사적 발견입니다. 비록 그들이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에 의해 오랫동안 알려져 왔지만 이 무덤, 특히 드론이 캡처한 이미지를 통해 이 무덤의 공중 전망은 훨씬 더 충격적이고 고무적인 관점을 보여줍니다. 무덤은 터키의 이 부분에서 한 번 번영한 고대 문명의 기술과 영적 신념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기원전 9세기경에 설립된 고대 도시 카우 노스의 일부입니다. 코노즈는 전략적으로 위치하여 고대 세계에서 강력한 캐리어와 리셔의 두 가지 중요한 지역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위치는 도시가 상업용 항구로 개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와 중요성이 자랍니다. 그러나 카우노스를 무덤으로 만드는 것은 도시 자체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 무덤의 신비와 위엄이 바위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절벽 위에 큰 높이에 위치한 드론으로 만든 발견은 최근 몇 년 동안이 놀라운 사이트를 강조했습니다. 무덤은 기원전 1세기 사이에 도시의 왕, 귀족 및 영향력 있는 인물을 위해 지어졌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는 바위의 가파른 얼굴에 새겨져 있으며 무덤은 고대 사원의 외관이 나타납니다. 각각에는 큰 사원의 건축물을 모방하지만 접근할 수 없는 절벽에 숨겨져 있는 기둥, 페디멘트 및 장식품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그들은 인상적이지만 드론에서 찍은 이미지는 건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는지 보여줍니다. 번호 9. 넷머돌, 신비한 군도 탐험. 넷머돌, 이곳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서 군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외딴 곳과 파라디 아시아 구석에서는 해변과 수정물만 기다릴 수 있지만 넷머돌에서는 신비한 석재 구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발견 중에는 그리스도 후 8세기에서 16세기 사이의 궁전, 성전, 무덤 및 집이 있습니다.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외딴 곳에서 누가 그렇게 큰 것을 만들어야 합니까? 과학자들은 지역 엘리트와 하위 사회의 구성원들이 아마도 지방정부의 거주지로 난 마돌에 살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열도에는 실제로 담수 공급원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정부의 수도 또는 중앙 거주지를 위한 적절한 장소입니까? 내 생각에 나는 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넷머돌 컴플렉스가 컬트와 종교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의 버전일 뿐입니다. 이 단지는 매우 손상되어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번호 10. 브라질에 있는 헨리 포드의 유령 도시. 브라질의 중심부에는 울창한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서 포드니아, 포어드런다이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1920년대 포드 자동차의 유명한 제작자인 헨리 포드, 헨리 포워드가 지었습니다. 포드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무를 생산하기 위해 모델 도시를 만들고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공급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아마존에서 거대한 땅을 사서 미국 스타일을 따라 주택, 병원, 학교 및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포드는 정글이나 지역 문화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엄격한 일정, 구내에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포함한 서양식과 같은 브라질 노동자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 사이에 많은 저항이 발생했으며 그는 가혹한 근무 조건을 겪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해 고무작물은 해충과 열대성 질병에 의해 황폐화되었습니다.
포드가 보낸 기술자들은 처리 방법을 몰랐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합성, 저렴하고 효율적인 고무를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고무 시장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945년 거의 20년 동안 실패한 후 포워드 런다이어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정글로 덮인 유령 도시입니다. 거리는 비어 있고 폐허가 된 집과 산화 공장은 산화물로 가득합니다. 거대한 나무가 건물 사이에서 자랐고 야생동물은 그 장소를 점령했습니다. 마치 자연이 그 영토를 주장한 것처럼 그것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시도의 흔적을 지우는 것처럼 보인다. 포워드 런다이어는 정글에서 그것을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기시켜줍니다.